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하재입니다. 1부에서는 1세대 제품인 DJI FPV를 살펴보았고, 오늘 2부에서는 아바타를 중심으로 어떤 드론이 더 좋은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바타는 2세대 FPV 드론이지만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1세대인 DJI FPV와는 다른 용도의 제품입니다. 미니 시리즈는 미니 1, 2, 3 프로, 매빅도 1, 2, 3의 브랜드 네이밍을 갖는데, 아바타는 이런 네이밍 방식을 따르지는 않았죠. 언박싱을 하고 제품 구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드론 본체가 있고요. 신형 고글2,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 배터리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 독이 있습니다. 여분의 프로펠러 2개가 들어가 있고, 카메라 짐벌 보호대, 케이블 2개 하고, 여기 충전 케이블하고 나사를 교체할 수 있는 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좌측 측면, 후면, 우측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전작에 비해서 달라진 게 시네오프 스타일로 바뀌었고요. 타 FPV 드론과는 달리 디자인 면에서도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가드가 비스듬하게 디자인이 되었고, 바디도 이전과는 다르게 구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는 트러스 구조라고 합니다.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 모양으로 결합하는 구조인데, 특히 이 안에 배터리까지 넣어서 충격에 보다 더 강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추돌을 했는데도 웬만한 충격으로는 잘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는 18, 높이는 8세 정도고, 드론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작아지면서 좁은 공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무게는 419g으로 이전 FPV의 795g에 비하면 약 한 50% 정도 가벼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지 센서는 이전 모델인 FPV보다 64% 정도 더 많은 표면적을 자랑하는 1.7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가서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저조도 환경에 적합한 100에서 6400의 ISO 범위를 제공하는데, 수동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야간 촬영 시 최대 25600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화각은 155도로 이전보다 5도 정도 넓어졌고요.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코덱은 H264, 265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센서 같은 경우에 밑에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센서가 있게 됩니다. 1세대 제품은 전면에 2개의 센서, 아래에 센서가 더 있어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했는데, 2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센서가 없습니다. 장애물 회피 기능은 안 되고, 바닥의 센서를 통해서 지면의 거리와 장애물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비행 속도는 총 3개로 스포츠 모드, 노멀, 그리고 매뉴얼 모드가 있습니다. 이전 1세대에 비해서 노멀과 스포츠 모드 기준 거의 한 50% 정도 속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최대 속도가 97km고요. M 모드였을 때.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시속 50.4km, 그리고 노멀 모드일 경우에는 시속 28.8km 정도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탈착은 이쪽을 잡고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로 연결이 되고요. 잘 빠지지 않으니까 괜히 배터리가 빠지지 말라고 파는 액세서리는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터리는 14.7V 2420mAh 리튬이온 배터리로 호버링 기준 최대 18분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서 배터리 체결력은 밀어 넣는 방식으로 되는데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짐벌 같은 경우에는 DJI 아바타는 본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FPV 특성에 맞춘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고속에서 갑자기 정지를 할 경우에 끝에 있는 블레이드 팁이 보이게 됩니다.
데이터 포트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SD 슬롯은 찾기가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빼서 안쪽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SD 카드하고 USB-C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디자인적으로 대부분 측면이나 후면 등의 슬롯을 위치하게 하는데 생각보다 이 고무실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는 게 힘든데, 반드시 먼저 전원을 킨 다음에 블레이드가 몇 차례 돌아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블레이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전원을 항상 먼저 켜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널 스토리지, 내장 메모리가 제공이 되는데 내부에 20기가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가끔 드론 비행을 하러 갔는데 메모리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도 몇 차례 그런 적이 있는데 요 20기가 내장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바타는 특이하게 이 모션 컨트롤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DJI의 일반 조종기를 더 팔려고 하는 상술이다, 뭐 이런 모션 컨트롤러를 별로 좋게 리뷰하지 않았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이 모션 컨트롤러는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FPV 드론의 대중화를 여는 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일반적인 조종기 스틱형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게 생겼죠. 이게 일반적인 FPV 드론의 조종기고요. 이게 모션 컨트롤입니다. 그 매뉴얼 모드로 들어가거나 그리고 미세 조종을 하려고 하면 확실히 이런 일반적인 조종 컨트롤러가 좋기는 하는데, 아크로 모드로 비행하는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고 파손이 날 경우에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뭐 저같이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 하루에 3시간씩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훈련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도 아크로 모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뭐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집안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는데, 이런 모션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바로 조종하고 비행을 할 정도입니다. 이 감독님이 드론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드론은 한 번. 처음인가요? 네, 해본 적이 FPV 없어요. 드론도 처음이죠? 네. 저희가 지금 이거 찍는 게 이 FPV 드론이 얼마나 쉬운지 한번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심지어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네,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2번. 2번. 그 다음에 길게 누르고 있어봐. 길게. 오이. 우와.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위험하면 누르면 되고, 또 왼쪽. 또 뒤로. 이렇게 앞뒤로 하는 거는 스로틀을, 트리거를 누른 상태에서 보인다. 해야지만 되는 거지. 느낌이 어떠십니까? 더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어려워, 쉬워? 너무 쉬워. 그냥 빨리 가고 싶네. 우와, 이거 커브는 손목을 돌려야지. 네, 이렇게 도는 게, 너무 쉽다, 이거. 영상에 이감독님도 드론 자격증만 있지 드론을 한 번도 조종해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헬기 유저라서 모두 일에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사고 없이 자유자재로 드론을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뒤쪽 후면을 열어서 C타입으로 충전을 하게 되고요. 대략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종기, 전투기 조종기의 핸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데, 여기서 위로 당길 때는 위로, 아래,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트리거가 가속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브레이크 버튼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버튼 같은 경우엔 고속으로 가더라도 얘를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서서 호버링을 하게 되고, 이 락 버튼을 2번 누르게 되면 모터가 회전하게 되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륙을 하게 됩니다. 얘는 모드 변경을 하는데 들어가게 되고요. 얘는 카메라의 틸트 각도를 변환하고, 얘는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게 됩니다. 아바타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이 새로 나온 고글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컴팩트하게 나왔는데, 거의 이전 버전의 한 60% 정도 그런 부피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 옆에서 봐도 이 정도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얘를 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고, 이게 이런데 부닥치게 되면 사실 이쪽 부분이 플라스틱이 깨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신형 고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게 되면 화면 보호대도 있어서 렌즈를 보호하는데 훨씬 편하게 됐고요.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대략 한 11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케이블로 고글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조정 가능한 디옵터가 있다는 점인데, 마이너스 8 디옵터에서 플러스 2.0 디옵터의 범위까지 서포트를 해줍니다. 저시력자도 안경 없이 고글을 통해서 편안하게 비행을 즐기실 수 있고,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서 눈에 있는 거리를 조절할 수도 있고, 본인의 시력에 맞춰서 이 디옵터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안쪽에 보게 되면 화질은 픽셀 기준으로 전작에 비해서 2배 정도 향상이 됐고요. 안쪽 디스플레이가 4배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배 정도 화질 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착용할 경우에 화면의 영상 품질하고 거의 똑같은 화질 그대로 보는 느낌이 들어서 직접 하늘을 날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고글2에는 헤드 트래킹 기능이 있는데, 고글의 오른쪽에 있는 이게 터치패드인데, 터치패드를 통해서 자이로스코프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게 되면 헤드 트래킹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되면 드론은 어디를 보든 이 고글의 방향에 따라서 드론이 똑같이 움직이게 됐고요. 고글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올리게 되면 카메라의 틸트 각도가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비행 중에 좀 더 다이내믹한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바타에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단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바로 비행거리입니다. 비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DJI에서는 간섭이 없는 실외 환경에서 아바타가 미국 FCC 기준에서는 최대 10km, 그리고 한국 CE 기준에서는 2km라고 하는데요. 실제 여러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제가 전파 간섭이 없는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대략 500m를 넘어가는 비행이 힘듭니다. 물론 간단하게 FCC로 전환하는 해킹도 가능하기는 한데, 조종기의 전파 세기를 1W에서 미국 기준인 4W로 상향시키는 것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CE 기준으로 놓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타드론보다 아바타가 비행거리가 짧은 이유는요, 아바타가 듀얼밴드 2.4GHz하고 5.8GHz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5.8GHz의 높은 대역폭만 사용하고 있는데 2.4GHz는 전송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술에서 고화질의 디지털 영상 전송을 위해서는 듀얼밴드 지원을 포기해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자동 촬영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아바타의 카메라 설정에 대한 모든 장점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진에 초점을 맞춘 드론이 아니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빅이나 미니 같은 경우에는 자동 비행 모드를 지원을 하죠. 드론이나 헬릭스 아니면 퀵샷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 FPV 드론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해보니까 DJI 아바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 FPV 드론이기는 하지만, 특히 FPV 비행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가격 부담이 굉장히 높을 거로 생각을 해요. DJI 아바타가 단품으로는 69만원 정도 하기는 하는데, 그리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헤드셋 1세대 고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조종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69만원에 살 수는 있지만, 이 고글을 두 개 비교해보면 신형 고글이 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유저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 FPV에 들어가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거의 한 200만원 정도의 그런 가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169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한 개로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18분이라고는 하지만, 스포츠 모드나 과격한 비행 같은 경우에 실제 비행 시간은 13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이일 거예요. 배터리 한 개로 부족해서 추가로 두 개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콤보 플라이모 키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DJI 브랜드 FPV 비행의 세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DJI 아바타 프로뷰 콤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모션 컨트롤러가 포함된 뷰 콤보의 경우에는 뭐 여전히 169만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이 되고요. 일반 촬영용 드론과는 다르게 케이스가 제공되지 않아요. 1세대 FPV 드론도 가방 같은 게 제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방에는 넣고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앞부분에 충격이 가게 되면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케이스나 가방을 사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단점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드 케이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수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여분으로 더 넣을 수 있고요. 추가로 조종기를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트를 해서 가방을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런 레이싱 드론에서 이런 필터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조리개 같은 경우에 고정 조리개라서 기침하는 날 고정 조리개 타입의 드론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셔터 스피드 속도를 빠르게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셔터 스피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눈앞에 손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난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손을 흔들었을 때 잔상이 남는 게 이게 모션 블로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션 블로우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데 셔터 스피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그런 영상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넣게 되고요. 이 필터는 드론에 선글라스를 끼워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보통 4개 정도의 그런 필터가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숫자가 써 있습니다. ND8이라고 되어 있는데 ND8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아침 8시 그리고 18시 그러니까 6시 정도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ND32 같은 경우에는 그 뒷자리 2자리를 그냥 생각해 보시게 되면 12시에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변이나 이런 광량이 더 많은 날은 얘보다 더 높은 64를 끼우시면 되고, 중간이라고 보시게 되면 ND16 정도 끼워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ND 필터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뭐 렌즈 보호도 되니까 이런 것들 하나 끼워서 놓으시게 되면 화질이나 모션 블로우 이런 것들을 잘 잡아서 영상을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DJI 아바타는 완전히 드론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도 조종기를 건네줄 수 있는 유일한 FPV 드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 정도면 초보도 바로 비행할 수 있는 유일한 1인칭 시점의 드론입니다. DJI 브랜드답게 카메라 품질은 만족스러웠고 FPV 및 아바타 드론 모두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어요. DJI FPV에서는 DJI 미니2와 동일한 크기의 이미지 센서가 사용이 되고 있고, 아바타는 아무래도 영상 제작을 위한 FPV 드론답게 64% 정도 더 커진 1.7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드론 모두 4K 해상도의 60프레임으로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는데, 아바타 같은 경우에는 2.7K 120프레임의 해상도를 녹화할 수 있고, 두 드론 모두 FPV로 조종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화각은 150도, 155도로 매우 넓습니다. 두 드론의 카메라 모두 고정 조리개 방식으로 기계식하고 전자식 손떨림 보정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 아바타가 훨씬 더 iOS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저조도 설정해서 비디오 촬영하는 데 좀 적합하기는 합니다. DJI FPV에서는 내장 메모리가 없고요. 아바타는 작기는 하지만 20기가 정도의 내부 메모리가 있어서 분명히 이점은 제공한다고 생각하지만, 두 드론 모두 마이크로 SD 카드를 끼워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1세대 FPV와는 다르게 이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신형 고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실제 세가돼서 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론의 헤드 트래킹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공중에서 고개를 좌우로 상하로 돌릴 때마다 실제 제가 하늘에서 고개를 돌리는 느낌이 들고요. DJI FPV와 DJI 아바타를 둘 다 사용해보면 해볼수록 매우 다른 드론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속도와 기동성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아바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비행하고 영상 촬영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추후에 FPV에서도 고글 2를 사용할 수 있게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FPV와 아바타 사이에서는 고민이 조금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미지 센서가 2.3분의 1인치, 1.7분의 1인치짜리 이미지 센서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광량이 많은 날에는 두 제품의 화질 차이가 사실 상업용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 큰 차이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참고 영상을 보시더라도 FPV의 영상과 아바타의 영상에 큰 차이가 없고요. 대신 기계적 성능에서는 FPV가 더 빠릅니다. 이 속도 면에서는 얘의 노멀 모드가 얘의 스포츠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의 매뉴얼 모드로 속도 리밋을 풀어버려도 얘의 최고 속도는 97km인데 그 97km가 얘의 스포츠 모드밖에 안 됩니다. 얘는 140km까지 날아다닐 수 있고요. 시네우프라서 이게 뭐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FPV 드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으로 체결 가능한 이런 파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글만 신형으로 쓸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전 FPV 유저는 좀 더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시네오프라는 매력도야 뭐 이런 서브 브랜드에서 액세서리로 시네오프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FPV 유저가 아니라 그러면 아바타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DJI FPV 유저라고 하면 펌웨어 업그레이드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전 고글은 뭐 처분을 하시고 이렇게 고글만 새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실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